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복지천사TV입니다. 앞으로는 만 65세가 넘어도 예전처럼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신청만 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과 일자리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월 30일부터 꼭 신청해야 하는 주요 제도들을 정리해 드릴 텐데요.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바우처는 1인당 연간 35만 원까지 지원되며 학습 의지가 뛰어난 분들은 최대 7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종이 바우처가 아니라 본인 명의의 농협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도 간편합니다. 이 카드는 학원 수강료나 교재비 같은 실질적인 학습 비용에 사용할 수 있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부담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함께 확대됐습니다.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까지 다양한 형태로 준비돼 있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활동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익형은 한 달에 30시간 근무하면 약 29만 원 정도를, 사회서비스형은 60시간 기준으로 약 7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을 보전하는 걸 넘어서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 동행 일자리라는 별도 사업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고 총 762개에 이르는 다양한 일자리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지역 내 돌봄, 안전, 환경 관련 분야도 포함되어 있어서 경력이 없더라도 어렵지 않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근로 및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실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어린이 시설 안전관리, 안심 도시락 배달, 물가 점검 지원 같은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참여하는 분들께도 자부심이 생기고 보람도 큽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이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지원 제도들은 대부분 신청한 분들에게만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평생교육 바우처부터 살펴보면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단, 교육 참여 의지가 있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도 받는 곳이 있으니 지역별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함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간단한 학습계획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의 경우는 약간의 연령 조정이 있을 수 있어서 참여하려는 분야의 세부 기준을 따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 동행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자리 유형별로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안내문을 미리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은 각 자치구의 일자리 센터나 주민센터 혹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온라인 접수는 서울 일자리 포털 같은 공식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관련 서류, 그리고 경우에 따라 건강상태 확인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 경력 단절자, 고용 취약계층 등으로 한정되며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모집 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역별로 모집 분야나 참여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꼭 확인하셔야 하며 신청서 작성 시 빠짐없이 기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각 제도마다 신청 자격과 준비해야 할 서류,
접수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마감일입니다. 대부분의 제도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제도들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신청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특히 공공근로나 일자리 사업처럼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 전에 조기 마감될 수도 있어서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신청 자격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신청서를 내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들은 지역 주민만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소지가 다르면 참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에도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같은 서류는 발급일이 오래됐거나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꼭 최근에 발급된 서류인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서류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은 본인 명의의 카드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수강 신청이 가능한 상태여야만 바우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 조건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평생교육 바우처는 신청할 때 학습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빈칸으로 남겨두거나 형식에 맞지 않게 작성하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배우고 싶은 과정과 그 이유, 기대하는 효과를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서 진심이 느껴지도록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쓸 필요는 없지만 내용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중간에 저장만 해두고 제출을 누르지 않아서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접수 완료 확인 문구가 나오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면 캡처나 문자로 확인 메시지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자녀나 가족이 대신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본인 동의서나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대신 서류만 접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도와줄 때는 주민센터나 기관에 미리 문의해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이름의 제도가 지역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신청 기간도 다르고 혜택도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중앙정부 기준만 믿고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사는 지역의 공식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작은 실수 하나로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이 제도들이 만들어진 이유와 정책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내해드린 여러 제도들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그에 맞춰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확대된 정책들입니다. 특히 평생교육 바우처는 2018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교육의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다시 배움의 길을 열어드리기 위해 추진됐고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그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이 제도는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사회 참여와 삶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 역시 고령 인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노후에 단절된 사회관계를 회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처럼 지역별로 특화된 형태의 일자리도 함께 운영되며 현장의 수요에 맞춘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생활의 안정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히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참여하는 분들께도 큰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가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오랫동안 쌓아온 삶의 경험을 다시 사회 속에서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제도들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더 나은 일상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제도가 나에게 맞는지,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변화의 출발점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과 정보를 빠짐없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